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공부상원 번역을 한 것이 14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년 전에 겨울에 말씀 현대 한국어판 드라마 스터디 바이블, 좀 길죠 이름이. 이 신부를 그래서 내가 출판사 만든 거예요. 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명예장로인데,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우리 이제 교회 그 출판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뭐 방권 하긴 한데 쉽게 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은 기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세 번째 오면은,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잘 못 봤지만, 대한민국이 참 좋아졌다, 정말 좋은 나라다 하는 걸 느껴요. 정말 마음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 좋은 나라가 지금 배척 강도에 있다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인가요? 그래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반미, 반일, 친북,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년에 우리가 4월 총선에 우리가 그러면 좀 목표가 있죠? 우리가 괜찮죠? 우리가 그죠? 보수 우파. 그러니까 저는 보수 우파라는 대신에 이 영상에도 말했지만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 그런 말 좋아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 우리는 단순히 보수 우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 선거에 만약 이 자유민주 수호 세력이 지면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나라 그 국정원에서 있다가 그만둔 사람 같아요. 그분이 최근에 그 일본에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정치 잡지 월간지 문해춘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신동환이 그 월간조선인이 그런 잡지인데, 그 10월에 보면은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가 있어요. 8페이지에 썼는데, 그 국정원의 엘리트였대는데 뭐 이름은 안 밝히고 X씨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얘기하기를 내년 선거에 문재인 정부 대통령이 이기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그건 저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가가지고 개헌하고 연방정부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건 문재인 씨라는 사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공공연하게 이 얘기 했거든요. 낮은 단계로 연방으로 간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 연방으로 간다는 의미를 잘 몰라요. 연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를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김정은이 뭐 고구의 김일성이의 모토가 백성에게 흰밥과 고기급을 주는 게 그게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방제가 되고 이부하고 동제화가 되면은 우리 라면이나 잘 먹겠어요? 가고 싶은데 뭐 허가받아야 가고, 그런 나라가 되는 걸 소위 진보 좌파 세력은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보 좌파도 그냥 뭉뚱그려서 진보 좌파 그리지 말고, 진보 좌파 워낙 서양에서 진보 그 다음에 뭐 보수 그럴 때는 경제 정책이나 사회 복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걸 좌우로 갈랐거든요. 보수 진보. 예를 들면 낙태 문제는 뭐 진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뭐 정신형, 사형, 그 다음에 뭐 먼저 복지, 이런 데 대해서 사상이 다른 게 이게 보수하고 진보의 가름이에요. 서양 워낙은.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하니까 친북이에요. 김정은이를 따르는 주사파 세력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미는 여러분 아시죠? 성주에 사드 미사일 가는데 지금도 그 보급품이 못 들어가잖아요. 헬리콥터 싣고 가죠. 그 다음에 뭐 사사건건 미국이 반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선미아라는 거 소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것도 우리가 이제 탈퇴하기로 결정해서 11월 25일이면 효력에 나거든요. 미국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 다음에 일본하고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니 이제 그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조치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뭡니까 이제 뭐 만드는데 그 부품을 이제 우리한테 수출을 하니까 그 보복으로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본으로 말하면요, 참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 저보고 침입하라 그럴지 모르지만은 참을 대로 참은 거예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때 양국 간에 뭐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합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깨버렸죠. 근데 강제징용 문제만 하더라도 1962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한일 간의 계약이 조약이 돼가지고 된 거예요, 다. 그런데 국제사회, 개인 간에도 그렇잖아요. 약속도 그런데 심지어 개인 간의 계약도 그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쌍방이고 우리 목사님이 쌍방이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불리하니까 너 내일부터 그거 안 한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국가 간에는 아무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도 그 문제가 제기되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우리가 그분들에게 다 줬어요. 돈을 엄청 들여가지고.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대부분의 판결을 하기를 개인도 청구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지금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있죠.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데 2년여 동안 외유를 하다가 최근에 돌아와가지고 민주연구원인,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연구기관인데 그게 원장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반의를 부추기는 것이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 그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반일 반미는 이 사람들이 내년 선거 나가서 2022년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요? 지금 이제 뭐 삭발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막 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그렇게 했어요. 삭발과 반대만으로는 우리가 선거에 이길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니까 지금 막 선심성 예산을 쓰잖아요. 수당을 막 주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돈을 뭐 몇 억씩 조씩 이렇게 지방 건설 사업을 막 뿌리고 그 다음에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그 사람 오자마자 국정원장 만난 거예요. 그럼 뭐 얘기인지 모르지만 뻔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큰 기업의 경제연구원장 다 만나고 그래가지고 내년 선거의 전략을 착착 짜고 있는데 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의 목적은 유일하게 목적이 있다면 그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년 선거에 이기지 못하면 소위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은 안 된다. 이런 나라가 진짜는 지구상에서 없어진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그랬는데 구독이 그렇게 늘지 않아요. 아직은. 이게 처음이니까 한 열흘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일본이 우리한테 사죄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진정성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죽은 거, 홀로코스트. 그때 이제 독일이 배상한다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운 40몇 프로가 우리 독일 돈은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블러드머니 피의 돈을 우리가 안 받는다 그랬다고요. 근데 결국은 타협을 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그때 10억 달러를 받아. 1952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62년에 5억 달러 미국에 일본에서 받았으니까 엄청난 거. 그럼 500만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거 끝나고 난 뒤에 뭐 돈 다 달라, 내 사죄 안 했다 그런 말 안 해. 그리고 우리처럼 뭐 그냥 600만 그 죽은 거 뭐 어때 동상 여기 세고 저기 저 동상 그거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일본 대사관 앞에 그 할머니 동상이 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대사관이라는 데는 한 나라를 대표해 와 있는데 그 앞에 동상을 세웁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 국민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유튜브에 그랬어요. 그 관계되는 그 시민단체 얘기하는데 제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그 위안부 상은 어디로 옮겨서 내가 그걸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 아니고 어디 좋은데 기념관을 세워서 거기 모시란 말이야. 우리가 기를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등지고 일본 등지고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나가 된 거예요. 화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 등지고 미국 등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지금 태평양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중국이 이런 힘이 세가지고 이게 서태평양 이게 지금 호주 위에 이제 킹 솔로몬 그다음에 뭐 또 한 나라가 이름 잘못 나라가 있고 그걸 전부 다 그냥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대만하고 국교가 있었는데 지금 대만하고 다 꺼내버리고 중국하고 국교를 해가지고 이제 서태평양을 중국 세력군에 들어가요. 조그마한 섬에다가 막 군사기지를 만들고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는 저는 하와이에 태평양 사령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태평양. 지금은 그걸 인도 태평양 사령관으로 바꿨다고요. 미국 서해안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리 내려오면은 감자카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그 밑으로 이제 큰 바다죠. 그 이제 작은 섬들이 있는 거 그걸 중국 세력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가 있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인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태평양 인도 그 공양국을 만들자 하는 게 미국이 지금 계획이거든요. 거기 참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어디냐? 저는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어야 돼요. 중국이 우리 4,000년 역사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신 거냐 여러분이나 저나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된지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선거에 이기고 이제 자기들 목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내년 선거에 우선 이기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엊그저께 워싱턴 포스트에 났는데 그 고발자라는 게 있죠. 내부 고발자라는 게 있는데 그걸 영어로는 휘슬블로우 그래요. 호각을 부는 사람, 호를하게 부는 사람. 그런데 우리를 그걸 내부 고발자 그랬는데 미국의 그 정보기관의 어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그 정보기관에 고발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에 어떤 외국의 정상에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약속은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은 알지. 그런데 made a commitment. 그 commitment라는 건 약속이거든요. commitment라는 거는 약속보다 더 강한 거예요. commitment. 했는데 그 내용, 근데 그게 미국의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부의 그 책임자가 그걸 보니까 믿을만, 그 사람의 고발장이 믿을만하고 아주 urgent concern. 그러면 urgent한 급한 거 아닙니까? 급하게 우려할 만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되면 정보기관은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트럼프는 부인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밝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여름에 트럼프가 만난 정상이 5사람인데 만나거나 접촉한 사람, 뭐 교신, 러시아 푸틴 대통령, 김정은이하고 두 분 편지가 왔고, 김정은이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참 beautiful letters,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받고 어떤 형식으로 편지를 받으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형식으로 했는지는 아무도 지금 안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 총리 뭐 이렇게 카타르 왕, 근데 그건 다 그거 뭐 관계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 외국의 정상이라는 거는 김정은인가 아닐까 혹시라도. 그러고 이제 트럼프는 이런 말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첩보, 스파이 활동을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certain 그 중에서 어떤 건 하지 말아라 그런 말도 했어요. 또 어제 그렇게 신문에 났죠.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식이 아니고 어디죠? 이락도 아니고
중동의 저우에 있는 나라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식 회담으로 나가서 회담이 진전이 안 된다. 리비아식이라는 것은 먼저 핵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체제 보장도 하고 경제 지원도 하고 그게 리비아식이에요. 그래서 저게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some other way, 딴 걸로 한번 해보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러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김정은이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거 좋다 그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외국 정상이 약속을 받은 정상이 김정은이가 아닌가 크게 의심을 해요. 그리고 아마도 미국하고 일본 뒤에는 뭔가가 지금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김정은이는 우리 그 회담 끼어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미국도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이익될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 지금 의심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고발자는 호각을 부는 사람. 호각은 언제 붑니까?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가 위험에 있을 때 경고하기 위해서 호각 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길을 무단 건너가도 순사가 호루라기 불고 또 뭐 운동 경기 하는데 반칙을 해도 호루라기 불고 하잖아요, 그죠? 윗을 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반대 운동할 때 호루라기를 가가지고 막 불자. 요단 영상에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호루라기 너무 시끄러우면 나팔 가져가자.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왜 그 양뿔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화문에 요번 10월 3일에 강화문에 갈 때는 호루라기나 나팔이나 가가지고 말이야 청와대를 해서 말이야 그렇게 불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할까요?